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이제 연관이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그게 아니면 뭐 이 정도 사건이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올 리는 없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 자, 혐의 내용 김준호 변호사한테 정리를 듣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에 상장을 하는데요. 이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 2009년부터 여기 주식을 꽤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주가가 한 9천 원대인가 상장을 했는데 1,800원까지 떨어지니까 보예수로 묶여있던 주식들 같은 거,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선수를 시켜가지고 2010년에 권오수 회장이 이모 씨 등을 통해서 여러 공범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2011년까지 했다는 게 핵심적인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최근까지도, 즉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앙지검장 되기 직전까지 도이치모터스나 도이치파이낸셜 등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은 의문스러운 거래가 좀 있었는데, 구속이 된 게 조금 의외는 뭐냐면, 흔히 그동안 알려진 건 한 2011년 가을쯤에 주가 조작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구속이 과연 쉽겠냐라고 했었던 건데, 구속이 됐고 그랬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뭔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연관성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권오수 씨가 뭔가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가 됐으니까,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까 구속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장동도 있었고, 그 전에 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중요한 건 그 이 대선 주자와 연결 고리를 찾는 게 급선무잖아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그럼 고리가 뭐냐 했는데 이정필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정필 씨라는 분도 이제 같이 구속이 됐는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그는 뭐 하지 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필 씨, 그런 사람이죠. 이정필님, 이정필 씨가 김건희 씨가 갖고 있던 그 주식,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이랑 그다음 김건희 씨가 갖고 있던 한 10억 정도의 돈을 대신 위탁 받아가지고 매매 관리를 일정 기간 했다는 겁니다. 2010년 당시에. 그래서 뭐 그 사실 자체는 윤석열 후보도 뭐 토론회 같은 데서 인정을 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는 이익을 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 보도가 많이 됐지만 이제 제가 상법을 제가 전공을 좀 했습니다. 아하, 또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사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네. 박사학위를 너무 잘 줍니다. 너무 많이 남발하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학위 어디까지 있죠? 저는 가만큼 짧아 얘. 박사네요. 예. 박사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일단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공정하고 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끼어 들어갔을 때 그걸 처벌하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시세 조종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죠. 그렇죠. 가장으로 사는 척을 한다든지 파는 척을 한다든지, 주가 시세를 고정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요. 변동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고, 허위 정보를 내세운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시세 조종 행위를 했을 때 자본시장법에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뭐 1년 이상의 징역이긴 해요. 네. 1년이 하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김건희 씨가 왜 문제가 되느냐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종 행위를 했던 사람은 지금 구속된 권오수하고 그런 뭐 선발이 일당이라고, 됐던 예. 선수라고 표현하는 뭐 이정필 등등인데, 이게 그거 했던 사람도 처벌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세 조정을 알고 그 목적으로 돈을 위탁하거나 맡겼을 때도 처벌이 됩니다. 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정필하고는 뭐 범죄가 되는 거는 혐의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구속이 됐겠죠. 이제 김건희 씨가 과연 이런 시세 조정을 알고 돈을 맡긴 건지,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수사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상 상법 박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명쾌하게 짚어드렸고, 이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TH 김 변호사로서 어떻게 봅니까? 무슨 상법 박사가 설명하는데도 귀 쫑긋하고 들고 있었더니 그냥 신문에 나온 거 정리해서 얘기하다 뭐 박사. 아유, 그래도 박사가 뭐 하늘 위에 있습니까? 뭐 한글만 다 읽어도 할줄 세상에 아는 돌아가는 거 걸 좀 그 시에 나온 쉽게 내용도 설명한 게 또 박사들이 또 이렇게 검증해주고 박사가 뭐 하늘 위에서 뭐 책만 알았어, 씁니까? 알았어. 자, 우리 이제 TH 김 얘기 들어봐. 학사 출신 TH 김 얘기 학사 들어보겠습니다. 출신. 우리 박 박사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돈을 맡길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 돈 맡기면 내가 불려줄게. 그래? 불려줘 하고 돈 맡기면 아무것도 무죄. 뭐 혐의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맡길까? 어떻게 불려줄 건데? 야, 도이치모터스 있는데 내가 작전을 딱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끌어올릴 테니까 나한테 맡기면 돼. 이러면은 이제 그 알고 가다 먹으니까 공범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따져 보면은 법적으로는 일단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10년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21년이니까 뭐 2012년 뭐 이럴 때 거래한 내용이 없으면 2010년에 다 끝난 내용 공소시효 10년 마무리된 거라고요. 하나만 한 얘기. 그럼 불기소 처분이에요.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정치적인 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것도 이 사건 자체보다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근데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 이런 거죠. 후보의 배우자 얘기인데 이게 2010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에서 결혼한 거는 이 다음이란 말이에요. 결혼할 때 와이프 계좌 싹 까가지고 야 당신 이거 뭐 이거 주식 뭐야? 이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 하고 그동안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 뭐 사업을 했다 정도만 알지. 그럼 결혼 전에 있었던 뭔가 약간 의혹들을 지금 10년 지나서 후보가 된 남편한테 당신이 대선 후보니까 책임지쇼. 정치적으로 이거 부당하다는 거죠. 또 하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권을 바꿔가면서 어떤 데면서 본인 입장 탄압을 받았던 건데 어떤 의미에서 뭐 정권에 찍힌 정도는 문정부보다는 박정부가 더 세요. 왜냐하면은 문정부 때는 그래봐야 법무부 장관 하나 수사를 한 건데 네. 박정부 때는 대선과 관련된 거 그게 국정원 댓글 이거 수사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저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거니까 네. 그때 박정부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쐈던 레이저는 어마어마한 레이저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구로 쫓겨나가지고 온갖 거 다 털렸다고. 이거 딱 좋죠. 2013년 기준으로 발생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주가 조작 이거 딱 걸렸어. 속된 말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망신창에 만들기에 제일 좋은 소재란 말이에요. 이거 당시에 수사가 몰랐겠어요? 알았죠. 경찰 내사 보고서 이때쯤 나온 건데. 근데 그때도 별 문제 안 삼았다는 걸 보면 과연 이거를 뭐 검사들이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 나중에 뜰지는 모르니까 제시국가 감사기에 봐줬다? 어떻게 봐줍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찍히고 청와대 찍힌 사람. 박지훈 박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가 박 학사한테 박사 반박을 얘기 좀 들어볼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좋습니다. 공소시효 얘기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만약 같다면 나머지 그 2010년도 했어요. 우리 2010년도 뭐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했죠? 이 사람들 사람 되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짓 안 하고. 10년 전에 했던 일 가지고 지금 갑자기 구속도 되면서 고노수 회장은 뭐 잘 있다가 지금 기소까지 구속까지 돼버렸습니다. 이정필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잘 살 수 있던 사람이 5명 정도가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만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포괄적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시소조정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올 초 작년 정도에 공소시효 만료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했었고 실제로 최은순 장모는 그런 얘기도 했던 게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공소시효 완료됐대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거래 그 기점으로서 살아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돼서 구속까지 된 것이고요. 기소됐고요. 또 하나 정치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 걸 어쩌냐고 하는데 네. 그때 그것만은 맞다고 칩시다. 네. 2013년도에 내사 보고 때 왜 조사가 더 안 됐으며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김준호 변호사 잘 설명을 하셨는데 코바나 컨텐츠에 도이치모터스가 계속 협찬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에요. 이때부터는 김건희 씨 문제가 아닙니다. 윤 후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직권을 남용했느냐. 또 하나 어. 힘 없는 사람을 그걸 뭐 힘이 왜 없어요. 생긴 것도 멋있게. 박사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검사들 사이에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검사들 사이에는 그 어떤 권력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끈끈함 또 특수 검사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 그렇다면 그런 거가 있다면 굳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사실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듣고 거예요. 왜 안 했는지를 봐야 되지. 이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때 아 박근혜가 있었는데 그걸 가만 놔뒀을까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냥 왜 그거를 그때 못했는지 2013년도 왜 못했고 또 코바나 컨텐츠는 어떻게 도이치모터스가 협찬을 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희 변호사님? 네. 김준호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 들어볼게요. 도이치 파이낸셜 관련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각종 권리를 네. 그냥 그 원래 샀던 가격이나 원래 있던 계약을 다 그냥 취소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눈앞에 있는 수억을 포기한 거란 말이죠. 털자.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결혼 이후의 일이고 그걸 매수하거나 그 권리를 취득한 것도 결혼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들여다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 야 불륜이 있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를 까보자. 그러면 이제 까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난 아니야라고 하면 블랙박스는 줘야 될 거 요건은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네. 조회는.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래 약속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네. 계좌를
내가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식을 내 계좌에서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언제 했다라는 걸 일단 본인이 한번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두 번째는 시세 조정했다는 거는 그로 인한 차익을 반드시 김건희 계좌로 이익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담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약간 손해 보거나 약간 작전 세력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거를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식이 혹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지. 대한 권한을 사후적으로 정산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은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전업 투자자 같은. 근데 저는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런 사건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전 잘 못 해봤는데요. 자, 지금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슨 소 지금 특히 그럼 이거 하나만 짚어봅시다. 박지훈 박사가 얘기한 그 부분 검사끼리 있잖아요. 봐준다? 그러니까 정황상 박근혜 때 그렇게 한직을 돌던 사람인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이제- 있지는 사실 우리 짐작인 거고 네. 박지훈 변호사의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정도 뭐 오랫동안 검사로 있었고 그 동안에 그 인맥도 있었고 충분히 자기 검사라는 고위급 검사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고위급이요? 자기 뭐 갓 부장이 결혼한 무슨 부위야. 사랑스러운 아내의 범죄를 덮으려고 힘을 썼던 건 아니냐? 공적인 공권력을 썼던 건 2011년 아니냐? 윤석열이 지금 고위지 뭐가 고위급이에요. 검사장도 아니고 당시에 그때 부장인데 늦가기 검사 구수해가지고 검찰은요. 아니, 나이도 조금 보통보단 더 많다. 아니, 그 나이 많으니까 형 윤석열 성렬이 형. 검사 되게 이례적인 거지. 검사들은요 소년급제한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새 우병우 한동훈, 저 예전 전 우병우 한동훈, 우병우, 네. 최재경 네. 이런 유명한 특수통들 다 우리 이제 대개 3사라고 그래요. 3학년 때 1차, 4학년 때 2차 된 3사. 그게 사실 서울법대 270명 중에 30명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0명이 안 돼요. 사고만 돼도 아주 좋아요. 똑똑하네. 삼사가 사고만 돼도. 한동훈, 최재경, 우병우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일찌감치 법무관 갔다 와서 20대 후반에 검사단 이 나이 어린 빠이빠이 여기가 승진하지 되게 검찰은요 나이 먹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사실 그렇잖아. 윤석열 선생님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게 검찰에서는 우리 안 좋아.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좌천되고 일개 부장이 나이도 많고 일개 부장이 정권 초에 대통령한테 찍혀서 지방 가면 아웃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검찰 내부에서 성렬이 형 나는 친한 형이지 아야 손절이야. 냉정합니다 검찰 조직이란 데는. 내 인사가 최고지. 야 청와대 야 그 형 청와대 찍혔잖아. 나이도 많잖아. 지금 이제 부장이잖아. 대구 내려갔잖아. 아웃이지. 왜 봐줘요? 끝인데. 근데 2013년 뭐 누구 아주 봐줬다 안 검찰이- 봐줬다는 검찰이- 핵심적인 내용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뒤에 있던 각종 거래 네. 김건희 씨가 도이치와 했던 거래들 권오수 회장과 했던 거래들 야,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야.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소시효도 살아있고 코바나 컨텐츠에 아니라 권오수 회장이 저 도이치가 협찬한 거, 그건 뭐 당연해요. 왜냐면 2010년에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건 권오수 씨하고 김건희 씨는 잘 아는 사이일 거야.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저 협찬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거 자체 범죄는 아니야. 공소시효는 아까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종필하고 권오수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는 주범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게 남아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그 사람들이 2010년 다 털었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씨는 설사 범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알면서 자금 투입한 정도의 공범이니까 2010 누구야 권오수하고 이종필이 2010년 이후에 거래가 있다고 해서 김건희 씨도 있을 거다? 그건 그냥 추정이잖아. 그거는 이제 그거 들여다보는 건데 봐야죠.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막 미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공소시효가 이제 올해 다 지나간 것들이 많잖아요. 작년이나.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때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검찰이 더 빨리 들여다보진 않았을까라는 국민적 의구심은 들 수 있는 거죠. 그 윤석열 후보는 계속 1년 7개월 동안 이걸 검찰이 왜 넣고 있냐는데 사실 한 6개월 동안 그냥 내비두고 뭐 금융위원회인가 어디 뭐 분석해가지고 의뢰하고 이렇게 내비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질질 끌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들여봐야 된다는 건 명백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그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그건 조금 더 미래의 일을 갖고요. 네. 당장 소환 부분이 이제 걸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소환이 된다면 시세 조정 목적을 알았느냐, 고의가 있었느냐, 그 단순 가담이냐, 단순한 투자만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정필이 지금 검거가 돼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권오수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곧 소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대선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4차장이 이거 관할이거든요. 네.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4차장.
검찰과장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법조계자는 다 알 건데 4차장이 이제 김태원 차장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도이치를.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요. 근데 대선 후보의 야당 후보 유력 후보의 부인을 소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4차장한테 걸려있는 사건 또 뭐 있어 이거 말고 대장동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당 쪽에서 대장동 어떻게 할 건데? 야, 대장동 누가 무슨 뭐 기소하래? 야 배임 위에 하려면 성남시청 윗선은 불러다 물어놓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야, 이거 머리 4차장 아프네, 입장에서는 고민이겠죠. 만약에 야 뭐 김건희 씨는 그래도 한번 불러서 우리가 뭐 피의자 아닌데 그냥 얼굴 보고 물어보려고요. 참고인이라도 뭐 하자 이거요. 그럼 야당 쪽에서 야 그럼 배임은 유동규가 다 했다고? 누가 이재명 후보 기소하래? 누가 피의자 신문하래? 참고인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 그래서 문제. 저는 오히려 수사의 형평성 저는 문제, 오히려 수사 그 과정에서. 지점에서 네, 이재명 지점에서. 후보가 나 출석할 용이 있다. 라고 그러니까 도이치도 제대로 봐라. 먼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변호사? 조금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 TH 김 말도 뭐 일본 맞지만 약간 이 언론도 그렇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쪽이 10이면 그거는 좀 범죄가 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 사건은 거의 80, 90% 8분 응선 넘었 이정필 잡히면서 범죄 성립 요건의 네, 법적으로 80%는 봤을 때. 들어왔다. 배임죄는 난 아직까지 저는 그림도 안 그려지는데 저 근데 부르는 게 말이 저기 되나 근데 생각이 뭐 들어요.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겠는데. 아니 그거는 뭐 달리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요? 유력 대선 후보가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업무와 관련된 의혹과 또 다른 유력 대선 후보가 결혼 전에 아내가 했던 사건의 의혹과는 선거판에서 무게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언론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김혜경 여사가 뭐 예전에 뭐 이런 거 했다. 결혼 전에 그게 뭐 지금 어떤 막 이렇게 커지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좀 다른 거죠. 그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관련된 인물이 지금 정치판에서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막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니 언론의 무게도 이제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거잖아요.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뭐 이쪽은 사실은 저희 뭐 예컨대 눈사람으로 치면 눈, 코, 입까지 다 그려진 상황인데 저쪽은 눈도 안 내린 상황이에요. 그 배임죄는 지금 제가 지금 봤을 때 봐가지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애매하다. 근데 아직까지 김준호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목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점성도 없는 상황. 이쪽은 거의 색채가 다 되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지금 하는 건 언론에서는 계속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정치적 그런 거 지금 있어요. 김준호 변호사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 눈빛 보면 제가 알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눈 타오릅니다. 예.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 10초 있다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서 들을게요. 시사특공대 듣고 계세요. 이제 시사특공대 세 분의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막 김준호 변호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어쨌든 결혼 전 일이다. 뭐 어쩌란 말이냐. 이게 이제 이 프레임이 되게 강해요. 아까 뭐 티시김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여기 오늘 뭐 작가님이 대본에도 적어주셨는데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샀냐 이제 공모 절차로 샀다라고 총장이 될 때 검찰총장이 될 때 서면 답변서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적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를 했으면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법조계에서는 뚜렷하게 서류라고 보거든요. 할 수도 네. 있으니까. 근데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때 공시 보면 공모 절차가 없었다는 없었죠.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는데 부인과 관련된 문제를 그때는 스크린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면 그럼 이제 윤석열은 진실하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던져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저런 해명을 할 때도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은 미심쩍게 보는 거죠. 뭔가 오픈하게 깔끔하게 오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지 무작정 옛날 일이고 결혼 전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없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라는 자질과 관련된 논란이나 검증의 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또 다른 각도에서 여전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3833대원이 또 의미 있는 이 글을 주셨는데 이 일반 국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공직자 또 고위공직자겠죠. 고위공직자 특권층은 다들 이것저것 해 드시고 그걸 가지고 또 뒤늦게 방송에서 이게 죄가 있니 없니 죄가 성립하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죄송합니다. 3833님. 이거 제가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같이 사과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특권층은 아니에요. 그래도 박사기까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내가 본인 입으로. 돈으로 딴 겁니까? 국민의 몇 프로가 박사입니까? 특권층이에요. 박사. 특권층입니까 이게? 괜히 땄네. 학력 특권. 그렇습니다. 이 사실 DH계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누구나 자 내가 뭐 한 8, 9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야. 성실한 공무원이야. 눈 딱 감고 나도 한번 시세 조작 한번 해볼까? 못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쩐도 필요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담할 수조차 없는 일인데 이런 비난은 피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그만한 자본력이 있었고 그런 인맥들이 있었고 그 인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구린 사람들이었고 이런 지저분한 얼룩들은 감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야, TH 김 나이를 이런 제일 것도 그렇잖아요. 멋있긴 해요. 서로 다 커버리는. 그렇겠죠. 뭐 저는 몰라요. 이럴 때 저는 모르든 알든. 아니 왜냐하면 사실 조국 사태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던 게 우리들은 다가갈 수도 없는 엄두도 못 내는 누가 그렇게 자식들을 어디 막 시키고 이러는 게 뭐 표창장을 만들 이것도 범죄를 하더라도 할 수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TH 김을 깔끔하게 저렇게 인정하니까 뭐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저는 뭐 합니다. 진행자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너무나 맞아요. 많은 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속상하시겠다 받으실 국민들은. 거예요. 국민들은 진짜 생업이 진짜 이래 힘든데 그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번에 뭐 제대로 뭔가 좀 기세를 올리려는지 대검찰청 압수수색하고 그에 대해서 또 손준성 검사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법적인 얘기니까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김 변호사. 뭐 제가 다 하면 뭐 합니까? 제일 똑똑하니까. 우리 모르는데 이거 잘. 아니 그 형사소송 그러니까 뭐냐 그 절차 위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일단은 뭐냐면 공수처가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공수처가 못 잡았다는 증거도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그마한 실타래랑 실마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압수수색 영장은 추가로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진도를 좀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저희가 이제 다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보면 그 양가적인 감정이 일단 드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뭐 이제 그 당시 썼던 컴퓨터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압수해가지고 핸드폰이랑 뭐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때 포렌식을 하는데 포렌식이라는 게 이제 그 완전히 하드가 완전히 다 클리어하게 만들었어도 이제 복구하는 거잖아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손준성 검사가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통지를 우리 이거 하니까 와라라고 통지를 한 시간이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포렌식은 1시 42분에 시작했는데 오후 3시 반에 갑자기 참석해서 입회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이거는 절차 위반 아니냐라고 이제 손 검사 측에서 주장을 했다는 거고 공수처 쪽에서는 이게 중간에 이런 게 그 보관돼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 통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뜯어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김태현 변호사님 같은 분은 오늘 안 계시지만 공수처가 좀 여전히 좀 능력이 없다. 미숙하다. 전형적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자들은 여기다 이제 황급히 연락했다 이렇게 황급히를 붙일 수도 있는지 이제 상황이 어떻게 기분이 안 보십니까? 좋으세요? 공수처요? 예. 월급 받는데 이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요. 다른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그렇죠. 근데 공수처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중앙지검보다 비교하면 열심히 하려는 의진이 있네요. 이 대장동 의혹 수사하고 있는 아니, 괄호 열고 대장동 네. 의혹 수사하고 있는 괄호 닫고 중앙지검. 중앙지검 보호에 비하면 뭐 해보겠다고 참 여기저기 수주고 다니면서 의진이 있는 것 같은데 의지를 뒷받침해주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공수처로 가지 그랬어요. 누가 제가요? 예. 저 왜 갑니까 거기를? 능력과 실력을 또 없어요. 보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수 처음 출범할 때 자학계처럼 제가 우리 이 두 사람 놓고 그랬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셋이 가면 대박일 것 같은데. 지금 특수수사 하면 자신 있냐? 없다고 그럴 수준다. 못하죠. 못해. 제가 이혼 사건 하는 사람이 특수사건 어떻게 합니까? 노동사건 해야 돼요. 노동사건. 아니 박사까지 배우신 분이 왜 그렇게 사건이 그것만 돌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 뭐 성범죄, 교통사고 이렇게 경찰에서 올려야 되는 송치 사건들은 저희 같은 변호사 10몇 년 한 사람들도 한 2, 3개월 교육 받으면 얼마든지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특수는 다르다니까요. 근데 공수처는 특수수사, 인지수사라는 데인데 네. 그냥 몇 년 경력 얼마 안 되는 변호사들 몇 년 모아가지고 이거 팀 짜니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절차상 오류가 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는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지금까지 제게 다 맞았죠. 다 맞았잖아요. 공수처 앞으로도 관련해서 안 좀 맞을 그런 거예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맞을 거예요, 제 얘기. 전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될 네.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어렵게 탄생한 그러니까 기관이니까. 이런 것도 기존의 검찰의 특수 라인이나 이런 수색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변호사 입장으로 보면 10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기록 봐도 판사가 봐도 아휴 이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현행범죄법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주 그런 거 기본적인 빼먹은 거다. 거랑 마찬가지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아파요. 아프고 뭐 일부 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출범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300일 정도 됐고요. 또 인원도 상당히 적고 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눈 땡그랗게 뜨더라도 그냥 별말 안 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눈 땡그랗게 뜬다고 뭘 하니까 인권이 진정도 되고 진짜 죄송한데 이런 하나만 것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기업은 네. 못해도 돼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못해도 망했다? 자기 회사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은요 이게 무슨 뭐 공수처든 뭐 기획재정부든 뭐 무슨 뭐 어디든. 동사무소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은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희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몇 사정 년만 더 봐줄 기다려 수가 주시고요. 없다. 예산을 더 주시면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아주 좀 건전한 채찍질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대치김은 그런 건 아닌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런 절차 미비는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없어야 돼요. 없었어야 되는데 왜 또 없었어야 되냐 하면요.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수사를 오랫동안 했던 검사입니다. 하나하나를 따지고 해도 지나침이 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래 하면 눈만 땡그랗게 뜨는 걸 뭐라 해도 인권에 들어가는데 이거 저 절차 저도 뭐 특수수사 우리 때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하게 따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손 검사 뭐라 하는 걸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거만 보면 송 검사 통지가 얘기가 일리가 또 일리가 있습니다. 있어 보여요. 이런 얘기 안 이미 나오도록 시작해놓고 다 부르면 했었어요. 어떡하냐. 이런 얘기 안 거잖아요, 나오도록 했어야 쉽게 되는데 또 말하면. 한편으로는 TH 김은 뭐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같은 수사기관인데 좀 그냥 저는 앞으로 우리 피의자들 다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인권에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오케이. 따져버리겠습니다. 검찰한테.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권 인사를 부당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분이 또 이 공수처에서 2인자라고 이제 얘기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인데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선수니까 송 검사가 바로 배제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나갔는지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제보하지 않고는 모르는. 아니 근데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 분 다 알아요. 양쪽 다 아는 분인데. 두 분 다 뭐 어쨌든 다 아는 분인데 또 이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긴 한데 있을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기는 힘들죠. 두 사람의 그것도 안 맞는데? 이제까지 커리어들을 보면. 여기는 영우 판사 출신이고 박성준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저랑 같이 사건 반장을 오랫동안 몇 년간 했던. 그런데 어쨌든, 만나니까 네. 더 이상한 거죠. 아니 그 전화만 했다는 거거든요. 만나려고 제가 알기로는- 하다가 안 만나기로 한 거죠. 제가 정확히 말하면. 알기로는 여기 저 여운국 차장은 정 차장 공수처에서 전형 약속 안 잡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잡았는데 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어쨌든.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안 잡은 게 아니라 요거는 잡았는데 팩트, 혹시나 이거 취소인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네. 또 우리 정확한 팩트 이런 것 같아요. 영국 차장 얘기로는 일단 장소 시간 확실히 잡은 건 아니고 네. 밥 한번 먹자 이랬다가 네. 그게 취소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저 테이체금 혹시나 사무실에서 네. 시장에서 네. 쓰는 용어로 얘기해서 네. 픽스는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픽스는 안 한 거야. 혹시 픽스는. 테이치김을 또 이렇게 할까봐 제가 또 보호해드리려고. 알았어요. 알겠어요. 혹시 보니까 저도 제가 하는 건 좀 다른데 하여튼 예. 하여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이런 접촉 정도는 그럼 뒤에 안 잡혀가겠죠? 안 잡혀가면 제가 그 보정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잡혀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꼼꼼하게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대검 관계자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예컨대 야당 의원이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구설수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확실치 않으면 그러니까 참 아파요. 저 계속 아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처럼 아프니까 공수처다 이런 느낌 들 정도. 이러면 안 되죠. 아파요. 아파.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의 거죠. 옛날에 윤석열 검사가 양정철 원장 만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적절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박성준 의원이 법사위거든요. 예. 거기다가 법사위원회에서 야 이거 고발사주 됐다 강하게 수사해야 된다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찌 됐건 간에 전형 법규는 뭐 최소한 한번 봅시다는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면 당연히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구설수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안 된다는 조국 거죠. 사건 수사할 때 윤 전 총장이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밥 한번 먹기로 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런 일은 없죠. 난리 나는 거잖아. 깜짝이야. 똑같은 거잖아. 생각만 해도 상상력이야. 그렇잖아. 너무 어색하네요. 네, 그런 식인 거거든 이게. 너무 어색하네요. 자, 그 문자 읽으면서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75 대원이 가만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면 역시 박지훈 변호사. 또 김준호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똑똑하네. 또 김태현 변호사 들으면 그래 역시 김태현이야. 아이고 제가 너무 의견에 줏대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입장도 있고 근데 정답이라는 게 없죠. 정답은 그렇다면 없죠. 뭐하러 이런 방송을 합니까? 맞습니다. 합의를 해야죠. 사방송에서. 합의를 하고 자기가 법대로 판단을 하면서 해야죠.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고 저는 TH 김 말 중에 많은 부분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데 갑자기 당황스럽게. 저도 늘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한편으로는 많이 못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잘 가려서 들으시고 내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사이에서 8557 대원이 8557 대장동은 안 다룹니까? 편파 방송하네라고 했는데 바로 대장동 이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사 상황 제일 최근까지 온 수사 상황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그리고 하나은행 본점. 지금 압수수색은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사실은 22일이 중요한 기점이에요. 네.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결국은 그때까지 김만배 등등을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 이번 주말까지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20일이면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주초니까요. 그럼 결국 금요일까지 뭘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배임죄하고 뇌물죄 등이 문제가 되는데 1차 때는 유동규 관련된 배임죄에 들어갔다가 기각이 됐고요. 2차 배임죄는 자신의 회사 배임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또 바라보는 부분은 배임죄는 유동규 쪽으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보존 처분이 된 뇌물 부분입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관련된 50억 부분. 그 부분이 영장에는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형사재판에서 보존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22일 전에 김만배를 뇌물 공여든 뭐든 해야 되니까 기소를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하나은행이 또 문제된다고 하니까 뭐 몸통 아니냐. 하나은행 본점하고 곽상도 의원 자택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고요. 요거 물증이나 물건을 확보한다면 다시 김만배를 불러서 또 확인하든지 아니면 곽상도 전 의원을 불러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건 뇌물죄 아니면 알선수재 등 정도 그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처럼 대가성을 확인해야 돼요. 돈은 갔는데 그 돈이 퇴직금은 아니고요. 결국 당시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도 아닙니다. 네. 법무공단 이사장이에요. 법무공단 이사장 뭐 아무것도 해라 하면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죄송합니다. 이사장. 법무공단이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국선 변호사 뭐 이런 거 하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뇌물죄 대가성 찾기는 어렵다면 알선 수재죄 이런 거 알선 같은 범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일단은 하나은행한테 뭔가 대가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은 수사 방향을 잡은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점을 또 압수수색을 또 이렇게 했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TH 김 좀 계속 앞에서 웃고 있어요. 아니 그때 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눈을 왜 안 마주치고 웃으세요? 있는데 네? 왜 웃었어요? 아니 제가 웃은 거는 이 내용에 상관없이 대장동 의혹 아까 8557님이 대장동 의혹 안 다루나요? 편파적인데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대장동 의혹은 그렇지. 이거 아니죠. 거기는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곽상도 의원이 50억을 받고 얘기 나오니까 그 자, 죄송합니다. 대본상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팩트니까 50억. 요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배임도 해야 되지만 큰 축이 하나가 뇌물죄예요. 특히 곽상도 뇌물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도 뭐 10여 년 전에 군 검찰에서 이런 업무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했네요. 박사 따고 군검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판사도 한 적이 있고. 아이고, 네, 화려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도 하고 그렇다면 저라면 눈에 띄는 범죄부터 갔을 건데 맨날 얘기하는 박정희 변호사 얘기하는 돈의 흐름을 잘 돈이나 정확히. 바로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추적 들어가는데 너무 늦게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이 압수수색의 어떤 타이밍이랄까 어떤 수사에게 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뭐 보십니까? 늦었지만 뭐 지금이라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필요한 들고 압수수색이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엮을 거냐라는 거고 근데 다만 이번에 그 이 50억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뭐 빠져나왔는지 보도가 동아일보인가 됐던데 네. 2015년 6월에 이제 뭔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뭐 이제
아들을 취직시키고 그에 대한 급여조로 이제 받기로 했다라는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걸로 완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 말을. 단독입니다. 그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추징 보전 명령에 아마 신청서에 아마 그렇게 돼 있거나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러면 국회의원 신분이거나 민정수석 신분이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 뇌물죄로 확 바로 가긴 어려우니까 뭔가 대가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 같고요. 뭐 이 다음이 저는 여기까지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다음 이제 권순일 대법관 뭐 박영수. 최재경 뭐 박영수 박영수 이런 사람들을 빨리 특검. 해야죠. 네, 저는 그게 더 그분들은 저는 조사는 김만배 등 1차 기소 후에 후회하겠죠. 아니면 지금 특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주 22일인 월요일 날 지나고 안 난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안 그분들은 됩니다. 12월에 등포를 보도시키고 나와야 되는 거 같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아이템 하나 또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H님한테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해가지고 또 법조윤리협의회 그리고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 뭐 하는데요? 아 이거 수입 내역 제출하는데요. 아 변호사들이. 네, 변호사들이. 그럼 다들 하시겠네요 여기. 뭐, 네. 뭐 사무실에서 이제 하죠. 뭐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사무실 이제 스태프들이 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전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고위공직자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검사장이 나와가지고 차렸다. 사건을 싹쓸이한다. 뭐 이런 소문들. 사실은 유명한 특수통 검사들장 출신들 중에서도 지금 뭐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사건들 해나간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했던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옷걸이 치르기도 했고 우리 다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사 변호사 이사를 지금은 하지 그쵸, 않죠. 그쵸. 갔다 오면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건 내용 수입 내용 그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법조윤리협의회라고. 대한변협 밑에 있어요. 대한변협 산하기관으로. 예. 근데 그게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시에 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여러 가지 재판을 겪었잖아요. 그때 변호사가 20몇 명 들어갔는데 수임료 얼마 2억 줬다고 그랬나? 2억 5천. 2억 5천. 예? 그러니까 과연 그게 맞냐라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엘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뭐 20억인데 뭐 일부는 뭐 S사 전환사채로 받았다. 변호사비 대납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뭐 저 뇌물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이제 일부 시민단체 제기를 했으니까 그걸 수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저 맡았던 변호사들이 실제로 수임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료 확보하려고 압수수색한 거죠. 자, 이제 압수수색은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2억 5천만 원 썼는데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이 그럴 리가 없다 더 많다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회사 한 군데가 쌍방울이에요. 그렇죠? 예, 아 나왔어요 이름? 예. 나왔어요. 근데 보도에 저는 사실은 그 모르겠어요. 변호사 수임료라는 거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를 500만 원 받는 사람부터 5천만 원, 5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변호사의 그레이드, 네. 저 그다음에 그 어떤 의뢰인의 재력 이런 거 떠나서. 근데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물론 뭐 그냥 그 도와준 사람 많다 하더라도 22명인데 2억도 좀 적고 사실 전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네. 또 반대로 엘모 변호사가 그거 한 건에서 20억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너무 많다. 양쪽이 다 가격이 또한 비합리적이래 제 자, 기준에는. 이걸 지금 현직 변호사가 네,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할 얘기할 때마다 갈등되는데 네. 이 20몇 명의 아는 변호사 사람들이 중에 한 많아서. 분이 저희 법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 몇백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상고심 그건 뭐, 사건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뭘 썼거든요. 뭘 상고 실제로 실제로 한 한 진서를 일이 몇 있고, 페이지 열심히 몇 하는 게 페이지 있고. 쓰셔서 받은 거고 저는 제가 아는 선배 변호사님들 중에 진짜 무료 변론으로 이름만 올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와 그거는 좀 안 별개다. 맞다. 예, 어. 그렇게 보면 좀 안 맞는 거여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너희 사무실이니까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요, 얘기할 근데 텐데 저도 아는 전혀 변- 그렇지 않아가지고 아는 네. 변호사고 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변호사님이 김모 변호사 네, 맞죠? 네, 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대납이라든지 또 김영란법 위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게요. 뭐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무료 변론 못하게 일종 한다든지. 관행 뭐 이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잘 올려줍니다. 뭐 얼마 하지도 않고요. 저 이름은 싸기도 하고 비싸게 유명하신 분이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걸 뭐 이렇게 좀 입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더 이제 압수수색한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균형적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여야 후보.
그렇지만 그 균형이 지금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다 한쪽으로. 이쪽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네요. 그렇나요?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 언론 말고요. 저는 이제 법적 무게는 또 차이가 꽤 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한테만 짧게 얘기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짧은 건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그 낙상 사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경찰이 실제로 기자들 상대로 이거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김남국 변호사 등등이 고발한다고 고발 제가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발했고 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한 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고발은 좀 자제하는 게 좋고 특히 형사적으로는. 근데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만약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면 표현의 자유는 쉬운 게 아니니까 침묵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야, 그 표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네. 가끔 알겠습니다. 가끔 그런 게 자, 필요합니다. 이건 TH님한테 물어봤다. 그 수행은 문장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스타워즈 다스베이더냐 해가지고 막 광성금 합성해가지고 막 사진 막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이걸 근데 민주당 측에서 일부러 마치 그 예전에 그 제갈공명 그 분장하듯이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일보 신문에서도 약간 이제 재미난 칼럼 같은 안에서 뭐 이거 가계무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네, 가계무샤. 닥게다 신기인이 썼던 그 가계무샤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제기하던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은 좀 곤혹스럽게 할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부인이 다쳐서 후보가 하루를 일정을 취소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침부터 후보가 일정 취소했대. 왜? 부인이 아파가지고 그래? 어디가 아파? 쓰러졌어? 그럼 그게 빨리빨리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래 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 딱 해야 되는데 막 얘기 돌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선대위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좀 수습이 좀 서툴었다 정도로. 우리 방송도 수습이 좀 서투네요. 지금. 아닙니다. 아직 잘 된 건가요? 아직 수습할 시간 남았거든요. 자, 괜찮습니까? 광고 듣고 수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수습하나. 시사특공대예요. 자, 지금 학교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 시험 평가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 1시 28분은 영어 시험 보고 있습니다. 아우 잘 치세요. 박사학위까지 딴 박지훈 변호사님 영어 시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능 영어 다 끝까지 읽어보고 치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보고 답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이고요. 세 분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